8월 첫 번째 주 만나면 1학년 1학기 이거 그린 챌린지가 끝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린 챌린지 할 수 있도록 프린트 과제를 좀 줄 거예요. 이해됐죠? 아마 소우는 프린트로 따로 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의 끝낼 것 같아. 동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7월 딱 다음 주까지 그린 챌린지 다 마치고 8월 달에 만나면 새 과정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1학년 1학기 실력편 난이도 높여서. 자, 우리 이제 정비례 반비례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할게요. 정비례는 괄호하고 뭐라고 했지? 정비례 관계야. 순서대로 정리 잘 하셔야 돼. 어떤 관계야? 그렇지. X가 이 관계를 설명해. 정비례 관계란 그렇지. 2배, 3배, 4배가 되면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다. 이게 우리가 주로 초등학교 때는 양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2배, 3배, 4배가 된다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 2배, 3배, 4배가 커진다라는 뜻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음수일 때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즉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로 보지 말고 2배, 3배, 4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y는 ax, 당연히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물어볼 땐 x하고 y의 이름이 뭐냐면 같이 해볼 거예요. 변수. 뜻이 뭐냐면 이 수는 변하고 있다는 뜻이야. x를 계속 바꾼다는 이야기지. x를 계속 바꾸면 그 짝꿍 y도 계속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식에서 안 바뀌는 유일한 값이 누굽니까? 그렇지. a가 바뀌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서는 이 x의 개수 a를 잘 관찰을 해야 돼. 하기 때문에 여기서 a만 따로 딱 꺼내 놓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지? x분의 y다. 이 값이 항상 일정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그 절대값 a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까? 간단하게 해보죠. a가 양수면 증가 오른쪽 위, a가 음수면 감소 오른쪽 아래. 자, 이거 잘 봐야 돼. x 입장에선 이게 증가야. 이해됐을까? 응? 그래프도 그려볼게. x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죠. x 값을 더 늘렸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x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이 녀석이 증가하는 관계 기억납니까? 그런데 x가 증가했는데 그 짝꿍 y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래서 y는 이게 감소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a 양수인 경우, 이렇게 내려가는 게 a가 음수인 경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원점 지나는 직선. 뭐라고? 한 번 더 뭐라고? 그러면 모든 정비례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습니까? 맞죠? 어디서 만나는 거야? 그렇지. 자, 정비례한가 옆에 그래프로 그리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다. 이걸 여기다 그냥 써놓을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점 지나는 이 직선의 모양이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난 시간에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쵸? 여기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오답이 좀 많았다는 건 지금 요게 정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정비례, 반비례 이 단어는 진짜 개념만 단단하게 하잖아요? 문제 자체를 푸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막 헷갈려. 계속 헷갈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헷갈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념 복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가야 될 반비례 한번 알아보죠. 반비례도 괄호하고 뭐라고 쓸까? 그렇지, 좋았어. 반비례 관계를 설명해봐. 그렇지. 아유, 좋았어. 그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건가요? 2분의 1배가 되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양수는 작아지는 게 맞지만 음수는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값이야. 그쵸?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배, 2배, 3배, 4배를 의미하는 거야. 그게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똑같이. 그래서 반비례 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x분의 a.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 두 번째, 얘랑 같은 입장인데 xy를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xy는 계속 바뀌는 값이잖아. 바뀌지 않는 값 누구? a야. 그래서 반비례에서는 바뀌지 않는 a 값. xy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라고 했죠.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거는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된다 그랬어? 그렇지, 원점 대칭인. 복습했다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머릿속에 없었어? 그럼 돼야 안 돼? 그럼 돼야 안 돼?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거.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자. 밑에다가 그냥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요 앞에 정비례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이유가 복습이니까 그런 거고. 오늘 나갈 반비례는 여기다 정리를 해줄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왜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 되고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렇게 될까? 그렇지, 그냥.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점을 다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라는 좌표들이 있지요. 이거를 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 이제부터 씁니다. A가 양수인 경우 1, 3, 4분면에 그려지고 감소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감소가 어떻게 감소하냐면 각 4분면끼리 그 4분면 안에서 4분면 안에서 감소해. A가 음수이면 어떻게 지나지? 2, 4, 4분면 제2, 4, 4분면을 지나고 그 4분면 안에서 증가하는 모양을 갖고 있고요. 자, 절대값 A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 이제 거꾸로 이게 작으면 가까워져. 그러니까 양수 먼저 노란색으로 다 그려볼게. 양수는 A가 양수일 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커지면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벌어져. 더 멀리 가. 이해됐을까? 빨간색으로 A가 음수인 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좌표축과 맞나요? 안 맞나요? 좌표축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지만 어때? 점점 가까워져. 그치?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라고 한다. 264쪽 볼게요. 그냥 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반비례하는 것, 자, 1번부터 볼게요. 물어보는 게 뭐야? 반비례인 것 찾기죠. 어떻게 찾으면 돼? 자, 개념으로 보면 2배, 3배, 4배. x가 2배, 3배, 4배. y가 그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되죠. 자, 써놓으세요. 그것보다 확실하게 빨리 찾는 방법. x, y의 곱이 항상 일정한 녀석 찾는 게 더 빠릅니다. 파악은 이게 더 빨라요. 우리가 반비례 개념 중에 있었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때요? 1번은 정비례예요. 그죠? 2번은 그냥 합이 3인 거니까 아무 상관없고 3번 어떻습니까? 안 되죠? 4번은 어때요? 4번이 되죠? 응? 어떻게 확인했어? x 곱하기 y가 항상 얼마니?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 있죠. x, y 값이 4번에 파악돼요? 둘의 곱이 항상 18로 동일하죠. 이게 반비례야. 반비례 찾기는 뭐가 더 빠르다고? x 곱하기 y가 일정한 녀석으로 찾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시겠죠? 뭐 2배 됐으니까 2분의 1배, 3배일 때 3분의 1배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기보다는 함께 볼 땐 곱이 일정한 것. 이해됐습니까? 우리 지난주 확인학습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동근이 또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이번 주에는 집중해야 돼. 알겠어요? 자, 2번 봅니다. 2번은 반비례인 식을 찾으라 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반비례식 3번 그냥 눈에 보이죠? x, y는 10이다. 3번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게 반비례인데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거를 좀 헷갈려 한다고 선생님이 11분의 x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파악하기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바꾸라 그랬지? 11분의 1에 x 해서 이거는 정비례식이고 그 a 값이 11분의 1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바꿔놓으라고 했죠. 4번 바꿔놓으시고요. 오늘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거 설명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복습 잘해둬야 돼. 오늘 숙제야. 이번 주. 자, 3번의 밑줄 반비례 그리고 이제 습관 들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자, 습관 들이세요. 여기도 밑줄 한 다음에 3,5 좌표로 쓰는 연습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은 x, y는 얼마? 15. 그래서 y는 x분의 15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돼요. 이해됐을까? 반비례라고 보는 순간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x, y가 3,5였거든. 그래서 y는 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 둘은 같은 식입니다. 아시겠죠? 4번 갑니다. 반비례하는 것의 개수인 건데 그냥 볼게요. 기억. x 시간 y 속력 거리는 10일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맞니?
그러면 시간, 속력, 거리 관계가 어떻게 돼? 시간, 속력,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죠. 반비례 맞아요? 맞아요. 니은 볼게요. 니은은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의 둘레, 이거는 어렵지 않죠. 둘레는 한 변의 4배, 4x 정비례죠, 이거는. 디귿, 낮의 길이 x, 밤의 길이 y.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쨌든 낮과 밤을 더하면 하루 몇 시간? 자, 얘는 무슨 관계? 정비례, 반비례 둘 다 아닙니다. 그죠? 리을 볼게요. 소금 20g 들어있는 소금물 xg의 농도 y. 자, 농도가 y고, 소금 20. 소금물 x. 농도는 어떻게 구해? 농도는 어떻게 구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맞니? x분의 2000이죠. 맞아요? 어때? 이건 뭐예요? 관계가? 반비례 맞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거 기본 관계식이니까. 끝났죠? 5번으로 넘어갑니다. 반비례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비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반비례 맞고요. 니은! x가 2배 되면 y가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1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해야 되니까 틀린 거죠.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잘 이해해야 돼. 답이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답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 알죠? 확인학습 때 많이 틀려와도 상관없어요. 교정할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거.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거 받아 적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시겠죠? 자, 디귿. x가 6일 때 y는 3이다. 맞습니까? x에다 6을 대입하면 y는 2분의 1이 되나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써볼 테니까 파악이 되는지 봐봐. 너가 6,2분의 1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확인 방법 첫 번째 대입해보기 여기다 6을 넣어봐요. 2분의 1이 되나요? 6분의 3은 2분의 1이 되나요?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반비례식은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읽어? 두 값을 곱하면 3이 되나요?만 생각하면 돼. 이게 더 빠르지. 그래서 답은 기억과 티귿 두 개. 니은 볼게요. 반비례합니다. y값 구하세요. 어떻게 바꿨어? 바꿔서 쓸 때 어떻게 써? 8,4분의 3과 같은 반비례에 누가 있어? 5,a라고 해볼게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은 반비례래.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아? 그렇지. x 곱하기 y가 서로 같다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적용할 수 있겠니? 동건아, 이거 생각을 적용할 수 있겠어? 이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반비례라고 돼 있지? 반비례인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된대. 반비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 x 곱하기 y가 어떤 값으로 일정한다 그랬지. 여기서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값으로 계속 일정하다는 거야.
됐을까? 같은 반비례 위에 있대요. 어떻게 하면 돼? x 곱하기 y, 여기 x 곱하기 y가 서로 같은 거야. 아니야? 이해 안 돼? 적용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이제 5a는 이거 둘 곱하면 6이죠. 그래서 5분의 6이 답이다. 이렇게 한 번에 나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잘 써먹으면 여기는 굉장히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단어예요. 7번 볼게요. 자, 밑면의 넓이 y, 밑면의 넓이 x, 높이가 y인데 부피가 150일의 관계식을 쓰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어떻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죠? 그러므로 식을 쓰세요. 그럼 y는 으로 쓰면 어떻게 돼? x분의 150이고. 그런데 y가 6이면 x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얼마예요? 25. 끝이죠. 25. 자, 넓이가 25니까 한 변의 길이는 5가 되겠지요. 8번 봅니다. 자, 기계 열대로 30시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또 좀 해야 된다. 지금 전체 일회양이 뭐냐면 기계 열대 그리고 총 30시간 일할 분량이 남아 있어 지금. 관계식을 한번 써보래. x대로 y시간. 그럼 생각해보면 기계 한 대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 300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봐봐. 기계가 한 대로 줄어들고 그 기계가 1시간 일하면 얼마의 일을 하게 되는 걸까? 전체 300분의 1만큼 일을 하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은 있잖아. 이만큼의 일의 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계가 한 대면 300시간이 필요한 거고 두 대면 150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럼 x하고 y라고 생각을 해봐. x 대 y 시간 어때? x 곱하기 y가 얼마여야 돼? 300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관계식입니다. 그럼 6대면 어떻게 돼요? x가 6이면 당연히 y는 50시간이 필요하겠죠. 50시간은 2일이 넘게 걸리는 게 맞나요? 그쵸? 2일이 48시간이니까 20시간 안에 끝내려면 몇 대 필요해? y가 20이면? 15. 그때는 x는 15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9번 볼게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파악할 때는 봐봐. 반비례 관계를 파악할 때는 x 곱하기 y가 얼마입니다. 이 식이 훨씬 써먹기가 좋아요. 생각하기도 편하고. 자, 반비례하고 6,2분의 1이래. 에이, 끝났지? 지금 9번 문제는 누구랑 똑같니? 얘랑 똑같잖아. 얘랑 똑같잖아. 반비례하는데 6,2분의 1이면 9번 문제 보여요? 관계식은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되나요? 네. 3,1 되나요? 1,3도 되나요? 다 되죠? x분의 y는 항상 3인가요? 뭐가 항상 3이죠? X. 그렇지. x 곱하기 y가 3으로 일정하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f 찾기니까 10번. 자, 24명에게 8개씩 나누어 주려고 해. 그럼 전체 초콜릿은 몇 개 있을까?
전체 초콜릿은 몇 개 있어, 지금? 현재? 24명에게 다 8개씩 이렇게 줬죠? 192개가 있네요. 그러면 X명에게 Y개씩 줄 때 전체 개수 192개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얘랑 같은 식 Y는 X분의 192. 자, 요렇게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죠. (270쪽) 보세요.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를 찾아라. 그런데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 당연히 뭘로 확인해? 분자 A. 저게 3이죠? 그럼 몇 사분면에 그려져?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죠? 그 다음에 요래, 그리고 1,3. 요렇게 생긴 거 몇 번? 270쪽 1번. 3번. 그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봐봐. y는 x분의 9가 a, 마이너스 3이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비례식이 써져 있지만 우리는 xy는 9예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고 했어. 그지? a 얼마? 되겠어? 반비례하면 오히려 좌표를 보기 편한 게 왜? 둘이 이 사이에다 이렇게 곱셈교만 넣으면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필수예제 풀어보죠. 반비례 그래프 찾기. 찾아봐. 5초 드립니다. 5초. 5초. 1, 2, 3, 4, 5.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얘 얼마? 마이너스 6이지? 몇 사분면에 그려져?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겠지? 일단 요 방향으로 이렇게 쌍곡선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고, 여기 좌표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4번, 5번이 똑같이 2번, 4번, 그러니까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져 있지만 x, y의 값이 곱해서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되는 애를 찾아야지. 그래서 몇 번? 그래서 4번이야. 2번으로 가봅니다. 2번도 뭘 써놔야 돼요? 굿잡! xy는 마이너스 8로 식을 바꿔서 보세요. 그래야 좌표를 보는 게 편하다. 얼마입니까?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파악이 어때? 너무 어려워? 엄청 쉽지? 선생님 정비례 반비례 들어갈 때 뭔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개념만 확실하면 여기가 어쩌면 제일 편한 데라 그랬어요. 그죠? 자, 3번 봅니다. 3번씩 바꿔 쓰세요. 어떻게 바꿔 쓸까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a, 8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둘이 곱하면 얼마면 돼? a는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연결할 수 있겠어? 이거는 뭐 헷갈릴 거 없어요. 반비례 개념만 정확하면 이제 요걸 잘 써먹기만 하면 돼. 4번 볼게요. 4번 A값 구하랍니다. 얼마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8. 그냥 읽어져 버리죠. 5번 볼게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관계식을 모두 고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별. 정비례랑 반비례에 공통점이 있어. A가 양수일 때 1, 3, 4분면, A가 음수면 제2, 제4, 4분면을 지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정비례는 뭐가 일정하죠? X분의 Y가 일정하죠. 반비례는 뭐가 일정해요? X 곱하기 Y가 일정하죠. 그런데 X분의 Y나 X 곱하기 Y나 부호 판단은 똑같죠? 부호 판단법은 같지? 둘이 부호가 같으면 양수, 부호가 다르면 음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부호가 다르면 음수. 이렇게 부호 판단 자체는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비례도 양수일 때 1, 3, 음수일 때 2, 4. 반비례도 양수일 때 1, 3, 음수일 때 2, 4. 3, 4분면과 1, 4분면 지나는 거 몇 번? 3번, 4번. 이 4분면은 지나는 조건은 똑같은 게 좋아요. 자, 음수니까 몇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죠.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F로 표시하길 바래요. 이 문제는 뭘 물어봤어? F 찾기, F 찾기. 그치? 1번 옳은 거 찾기구나. T 찾기, T. 1번 F. 원점을 지납니까?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지 않고 원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보죠. 좌표축에 가까울까요? 뭘까요? 좌표축에 가깝다 멀다는 뭘로 결정하죠? 그렇죠. A의 절대값. 어때요? 더 작죠? 절대값 여기는 이고 문제에서 나온 3번 지문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표축에 더 가까운 게 맞습니다. 3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쵸? x가 0보다 크면 증가인가요? 감수인가요? 아까 선생님이 개념에 정리했지.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돼? 4분면 안에서 감소하죠. a가 음수면 4분면 안에서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음수니까 이 부분에서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고 있죠. 감소한다고 말했으니까 틀린 말이다. 7번으로 갈게요.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누구인가요? 1번. 오, 빨리 찾네요. 절대값이. 큰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아요. A가 어때? 더 멀리 있지? 뭐보다 멀리 있어? 자, 이 하얀색이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맞아? 그러면 이런 A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 커, 작아? 크다고 할 수 있어? 작다고 할 수 있어?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떨까? 클까? 자, 다시. 좌표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죠? 그렇지. 절대값이 더 크지. 근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의미는 뭘까? 더 작다는 뜻이야. 다시. 절대값이 더 큰데 양수에서 더 큰 거야? 음수에서 더 큰 거야? 그치. 음수에서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 수의 크기는 더 작다는 거야. 그래서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요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A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A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A가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그치? 마이너스 3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건 여기 있다는 거니까 수의 크기로 비교해보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정수와 유리수를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좀 헷갈림이 더해요. 자, 어때요? 9번. 너무 쉽죠? 9번 같은 게 오히려 쉬운 거야.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꿔서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요? A, 그 다음에 너무 쉽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x 곱하기 y가 항상 28로 같아야 되니까 a는 b는 좋았습니다. 10번 봅니다. 자, 10번 보면 반비례가 x, y는 그냥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로 되어 있어. 그쵸? 근데 마이너스 3,4와 b, 6을 지난대. 어쨌든 둘 다 반비례니까 둘이 곱하면 어때요? 같은 거죠? 얼마로? 마이너스 12로. 그래서 일단 a 구해보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니까 a는 얼마? 그냥 12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a니까. 그 다음에 6b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a가 아니라 왜 이걸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로 해놨냐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학생들 헷갈리라고. 속지 말자. 넘어갑니다. 11번. 별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거 별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x, y 곱하면 얼마인 식? 12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으로 연결한 이 직사각형은 말이지. 어차피 이 점은 x, y가 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여기 길이가 x죠. 여기가 y지.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곱하면 12인데 어떤 점에서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했어? 얼마로? 12로 갔겠지. 별표한 이유는 뭐야? 반비례 그래프에서 그래프 위의 점과 직사각형 만들 때 넓이는 a의 절대값과 같다. 왜냐면 넓이나 거리나 길이나 다시 한번 넓이, 길이, 거리는 음수가 있을 수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다시 넓이, 길이, 거리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따지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라고 해보자. 그래서 음수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봤어. 이거 넓이 얼마일까? 6이야. 그렇지. 길이, 거리, 넓이는 음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리, 이제 이 한 변의 길이는 그냥 2죠.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위의 점까지를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잖아? 그 넓이는 a의 절대값과 항상 같겠죠? 근데 뭐 선생님 문제를 변형해 볼 테니까 이건 얼마일지 한번 맞춰봐봐. 그냥 맞춰봐봐. y는 x분의 이번엔 8이다. 이 한 점까지 해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정답. 4. 왜? 그렇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8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절반이 4가 되겠지. 이해됐어? 자, 12번 볼게요. A값 구하래요. A값. 두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ax라는 정비례랑 y는 x분의 12라는 반비례가 있는데 얘 둘의 얘네 둘 다 어디를 지나요? 만나는 점 봐봐.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난대 둘 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때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정비례야, 반비례야? 그렇지, 반비례에서 구해낼 수 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야? 좋았어. 이거 먼저 구하면 그러면 A값 나오죠. 정비례에서의 A값은 X분의 Y로 구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얼마? 3이다. 반비례는 X 곱하기 Y고 정비례는 X분의 Y로 구한다는 것만 서로 연결해서 잘 이해하면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확실히 개념이죠. 자, 보세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뭐와 뭐가? 부피와 압력. 봐봐. 부피랑 압력이 반비례한다라는 거는 일단 부피 곱하기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단 글로 써놔봐. 그치? 그럴 때 부피를 Y라고 하고 압력을 X라고 한대. 근데 둘이 곱했는데 얼마 넣어야 돼? 하나 알려줬죠. 좌표 하나 알려줬어. 3,280. 그러니까 얘 둘을 곱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항상 840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부피가 105일 때의 압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곱해서 840. 사실 이러면 끝나죠. A는 얼마냐면 8이에요. 됐죠? 14번 볼게요. 다음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a의 적절한 그래프를 구하세요. A 값이 어때요?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가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A는요? 그러면 양수의 반비례 그래프 찾으라 이런 거죠. 어디 있습니까? 반비례 그래프 중에 4번. 그렇지. 그냥 부으니까 넘어갈게요. 이해됐을까? 다시 한번 A가 음수야. Y는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 그려보래. 그런데 마이너스 A 자체는 양수죠. 그러면 양수인 반비례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 찾으라는 거야. 15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개씩이 있는데 어떻게 봐봐? y는 ax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a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a 값은 같은 값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상황에서 얘를 지나는 게 마이너스 3,9인 거고 두 번째를 지나는 게 4,b다. a, b를 구하세요. 자, 거의 암산이 가능합니다. 자, 첫 줄에서 A 값 나옵니다. A 얼마죠? 정비례에서는 X분의 Y로 구하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A값 구했고. 그럼 요 구한 거 이제 식으로 봤더니 x, y가 마이너스 A라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A니까 3이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어떻게 돼? 4b는 3이다. b는 얼마?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쓱쓱쓱 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정비례, 반비례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항상 저걸로 다 하는 거야. 16번 반비례 그래프의 설명. 이제 또 말하면 입 아파. 식을 어떻게 바꿨어? XY는 12. 그렇지. x, y는 12예요. 이렇게 식을 바꿔서 써놓고 나머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t 찾기. 옳은 거 찾기죠. 1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맞나요? 맞아요. 2, 4, 4분면 맞습니까? 아니죠.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이죠. 증가 감소. 증가하면 감소합니까? x 증가할 때 y 감소하나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이 요거 정확하게 설명한 적 있어. 이거 감소 그래프 맞아요? 감소 그래프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양수. 그렇지. 선생님이 단서를 달아서 그래서 같은 사분면 안에서 뭐라고? 같은 사분면 안에서는 감소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감소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얘랑 얘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선은 증가 감소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3번에다 괄호하고 뭐라고 해? 틀린 말인데 같은 사분면 안에서 라는 말이 있으면 맞는 말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어떤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이죠. 5번. 맞아요. 한 쌍의 곡선입니다. 쌍곡선이라고 했죠? 자, 17번. 시속 2. 시간 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어떻게 돼? y는 2x죠. 그런데 음수일 수 없어. 아까 뭐라 그랬어? 거리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 양수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면 어떻게 돼요? 4번이죠. 이거 잘 봐야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다음 반비례 함수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3일 때 5가 된다 그랬고 얘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기 x가 5일 때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됐을까? 아까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와 직사각형 넓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요렇게 두 개,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빨간색으로 색칠한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말이 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건 좌표를 다 구하는 게 맞는데 어렵지 않아. 이 좌표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반비례니까
x 곱하기 y가 일정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됐을까? 혹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요 직사각형의 모양을 따로 떼서 이 한 변의 길이들을 알아봅시다.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죠. 8입니다. 이해됐나? 높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서 5까지죠. 따로 떼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구해보니까 정사각형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로 전체 1-1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확인학습은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3.2.3에서 3.2.4 3.2.3에서 3.2.4를 끝내오시고 일찍 가고 싶으면 1, 2차 학습 같이 해오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오늘 새 책 오늘 나눠드릴게요. 8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과제 있습니다. 8월 5일 숙제. 8월 5일 수업이거든요. 그 다음 수업이요. 자, 8월 5일. 둥둥둥. 짜자잔. 표지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지요? 우리 소인수분해 필수예제하고 그다음 소인수분해와 약수까지 뭐 문제는 몇 개 안 되네요. 홀수번 풀어봅시다. 이해됐죠? 자, 새 책. 자, 1-1 우리 이제 실력과정, 실력편 들어가는데 소인수분해와 약수만 필수예제로 홀수본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책 표지 이름 쓰시고 새 책 받은 거 축하드려요.